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화의 시시각각 이슈 10분 체크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사로잡은 장르 바로 판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요. 이 비현실적인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 극장 예매율 그리고 TV 시청률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이슈 10분 체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자, 판타지 얘기 좀 오늘 같이 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이 판타지 장르가 스크린, 브라운관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화관과 네. TV 스크린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요.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바로 판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네. 영화계로 딱 눈을 돌려보면 신비한 동물 사전이라고 일종의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피노프 격인 네. 이 판타지 시리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시리즈가 이틀 동안에 51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지금 영화 보기보다는 촛불 집회 나가는 게 유행이 돼버린 요즘에 네. 영화관에서 이렇게 많은 관객들을 갖다 모은다는 게 상당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2등이 가려진 시간인데 이 가려진 시간도요. 강동원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돼가지고 원래는 10살짜리 그 친구였는데 성인이 돼가지고 강동원 씨? 예, 오.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역시 판타지입니다. 그런데 2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매율과 흥행에서 1, 2등을 전부 판타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3등이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니까 3등까지도 영화계는 석권했다. 그것도 역시 블록버스터지만 판타지적인 히어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진짜 어제 이 드라마 보느라고 밤잠을 설쳤는데요. 푸른 바다의 전설. 네. 네, 전지현 씨가 인어로 나옵니다. 너무 아름답게 어제 처음 나옵니다. 방영 아니요, 생겼어요? 그저께 처음 방영이 돼가지고 네. 그저께 시청률을 16.4%를 찍었고요. 이것도 판타지죠. 예, 그죠? 판타지입니다. 어저께 15.1%를 찍었습니다. 어우야담에 있는 인어 이야기를 모토로 해가지고 상상을 만들어냈다는데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의 인어전설이라고 하는 만화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차용해갖고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이 마르면 다리가 생기고 물이 닿으면 바로 인어가 되는 그래요? 그런 신비로운 인어가 그 인어가 우리가 그럼 그 찾아오는 드라마에서 그거를 어떻게 어떤 그 뭐라 그래 그래픽 처리를 하는 건가요? 예,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했는데요. 정말 놀랐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꼬리 지느러미와 이런 운동들을 갖다 잘 보여줬는데 이게 굉장히 세련되게 나와가지고 네. 첫 회에서는 신기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스토리가 이어 나갈 것 같은데 얼마나 그 성취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12월 초에는요 도깨비가 옵니다 또. 도깨비가 TVN에서 그것도 판타지 오는데 드라마예요? 근데 이것도 판타지가 되는데요. 네. 이 작품을 쓴 작가가 김은숙 작가예요. 역시 그 유명한 많이 들어본 장가인데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그 엄청난 히트를 쳤던 바로 별은 자. 별은 바로 이 푸른 바다의 전설을 썼던 인어 사람이 쓰신 분이고. 예, 그거고요. 인어 예. 이야기를 썼던 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 김은수 작가가 만들어서 그 저승사자와 함께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도깨비 신부를 갖다가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빚어낸 이 작품. 이 작품도 과연 도깨비가 인간 신분을 맞이한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유 씨가 아마 도깨비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굉장히 참 대단한 그런 이쪽은 푸른바다 전설은 이민호 씨가 인어의 사랑을 받고 있고 네. 또 그 도깨비에서는 공유 씨가 인간의 사랑을 갖다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아무튼 대단한 인기 속에서 판타지물이 지금 나오고 있거나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평론가님 어떠세요? 전에는 이제 해리포터라든가 이렇게 판타지물이 대형 어떤 스펙타클 형식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상당히 좀 소프트하고 아기자기하게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 판타지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시그널 같은 드라마, 네. 이 드라마는 판타지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것도 판타지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판타지적 설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과거와 그런 거예요? 현재가 예, 이 무전기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현재가 뭐를 바꾸면 과거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이런 설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판타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상상 속에서 지금 우리 공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네. 그것을 상상 속의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가정을 네. 하고 이야기를 꾸려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그런 그 이야기의 전개가 가능하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올 수가 없잖아요. 도깨비를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끔 하면 색다른 이야기 전개가 가능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 전개 속에서 현실 속에서는 말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들도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뭐 가령 시그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미해결 그 사건들이 잔인한 살인 사건들이 현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과거의 어떤 것들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좀 더 낙관적으로 현실을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점 같은데 제가 예. 느끼게 지금 말씀하신 점이 중요한 지점 같은데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서 판타지가 상당히 상승일로 있다. 예. 또 그런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잘못한 점을 현재에서 바꾼다든가 예. 그 판타지물이 성공하는 이유가 뭐 그런 점에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예전의 네. 판타지들은요, 좀 답보적인 소재, 늘 뻔한 그런 이야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데서부터 많이 생겨났어요. 뭐 어떤 거였습니까? 예를 예,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뭐 방영되고 있는 푸른 바다의 전설 같은 경우도 인어가 어디 있어? 이래 버리면 그냥 그 중요한 소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사실 어우야담 이외에는 인어가 언급된 것이 별로 없고 우리 전래동화에도 인어를 다룬 동화가 별로 없어요. 네. 사실 인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해양 국가의 그 전통적인 그런 신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많은 것이고, 그리고 또 인어가 있는 그 덴마크로 가보면 네. 거기도 이제 앞에 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인어 전설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형적인 해양 국가들의 그런 신화인데 우리는 해양 국가로서보다는 농경 국가로서의 그렇죠. 삶을 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인어 전설들이 많이 죽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소재들이 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소재를 찾기 위해서 그런 판타지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 판타지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 인간의 어떤 욕구를 판타지를 통해서 해결한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판타지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창궐했었을 때가 언제냐? 실제로는 우리 사조로서 낭만주의가 창궐했을 때예요. 그 낭만주의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어떤 사건과 결부가 되냐면 혁명과 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가득 차 있고 네.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없을 때 그럴 때 판타지로 그 탈출구를 모색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요즘의 현상과 상당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실 속에서 뭔가를 굉장히 답답합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따져야 될 것 같고요. 뭐가 이렇게 잘못 만들어놨는지 층층 겹겹이 뭐 쌓여져 있는 것을 뚫고 나갈 방법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다리는 닫혀 있는 것 같고 금수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을 때 판타지는 아주 주요한 그런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탈출구를 모색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판타지가 사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깨비가 나타나서 인간 신부를 맞이한다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글쎄요, 기본적으로 우리 김우숙 작가의 풍은 사랑을 중시하기 때문에 좀 더 네.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네. 도깨비가 갖고 있는 영생, 불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본 그러네요. 느낌과 그리고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성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흠모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굉장히 색다른 결론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분명히 이 현실의 부조리함에 영생불사의 어떤 도깨비란 어떤 존재가 네. 힘을 과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 판타지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혹시 뭐 우리 사회에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 혹시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일각의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그 과거를 살펴보면요. 네. 낭만주의가 쇠퇴하면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사실주의 사조가 나오게 됩니다. 리얼리즘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우리에게 꿈을 품게 하고 현실에 불과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낙관성을 갖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네.
현실을 무시하게 된다거나 꼼꼼하게 따져서 무엇인가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신들을 이제 덮어버리게 되는 그런 잘못을 겪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그 판타지 속에서 허무맹랑한 그런 상상들만 강조하게 되면 현실을 떠나서 살게 되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죠.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돼서 든든하게 땅을 딛고 있어야 될 다리가 사라져버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판타지가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사랑받는 단어가 하는 것의 그 심리적인 기제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욕구들을 봐야 되거든요. 자칫하면 현실에서 도피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현실에서 도피하게 되는 경로로 판타지가 사용되면은 판타지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주의가 갖고 있는 답답한 부분들도 있죠. 사실의 가치다 보면은 현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그때 판타지는 중요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판타지 이런 드라마라든가 영화, 판타지 장르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평론가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실제로 예. 지금 그 여러 가지 판타지들을 정리를 해보면 네. 중요한 지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지금 현재 답답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중한 자기 나름대로의 꿈들과 비전을 갖다가 간직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판타지를 조금 더 엄밀한 현실과 잘 직조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우리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네. 그 꿈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우리가 흔히 예전엔 SF라고 얘기했던 그런 과학 판타지물에서 많이들 네. 있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현실화되는 요즘에 그때 당시에 과학 판타지가 얼마나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우리들에게 길을 밝혀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판타지는 조금 더 현실의 어떤 힘을 받아야 되고 현실, 그 리얼리즘은 판타지의 상상력에 좀 빚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말이죠. 덕을 베푸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는 그런 뭐 군주라든가 이런 예. 것도 판타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실제로 명량 네. 같은 그런 영화도 판타지적인 속성이 그래서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